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라든가 이 보수들의 뿌리, 저거는 두 전직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한다 이걸 떠나 가지고 뭐겠습니까? 보수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불리는 것들을 싹 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진 사람들, 이거 가진 자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국가가 뭐 16억짜리 아파트, 이거 평생 그거 하나밖에 없는 은퇴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유세를 내야 되는 게 뭐 3년 후가 되면은 9천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달에 8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게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팔아보게 만들고 집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보유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다 집 팔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해서 즉 보수들에게 힘을 뺏는 거예요. 왜? 사유재산. 국민에게 있어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은 건 국민이 갖고 있는 최대 권력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힘은 뭐냐? 파이프스가 얘기했죠? 사유재산이다. 내 집 내가 갖고 있고 내 재산 갖고 있으면 국가가 못 건드려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실은 장마당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저 김정은이도. 두 번째는 여러분 투표권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저 문재인 정권이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마 무슨 뭐 선거제도 바꿔갖고 지들끼리 그냥 투표하고 뭐 예전에는 뭐 체육관 투표다 이러면서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을 비난을 했었는데 이젠 쟤네들이 뭐 어디서요? 봉화마을에서 투표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김경수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MB 때 집값 안정은 노무현이 잘해서라고. 이거 여러분 제목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할 겁니다. 이게 최재성의 한 말이에요. 최재성이 어저께 KBS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엄청나게 해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다 보고 이 최재성이라는 인물이 참 문제의 인물이고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정무 수석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성이 어저께 이제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아주 윤석열이가 한마디로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무슨 뭐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런 사인을 줬냐.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최재성이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채널에 나왔냐. 그다음에 그 정무수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이 문재인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이렇게 방콕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그 국회에 와가지고 뭐 자화자찬 엄청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경제도 잘하고 K방역도 잘하고 나 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유능하고 최고의 좋은 대통령이 이러면서 자화자찬 시커냈어요. 원래 자화자찬은요 여러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자화자찬이에요.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겸손하죠. 어떻게 저한테 뭐 이러면서 겸손을 떱니다. 그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문재인이가 어저께 국회에 와가지고 월북자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가 있는 그 저세상으로 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총살이라든가 피격이라든가 피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러분 사망했다고 한 거예요. 사망했다.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줘야 될 문재인이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피살된 걸 사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월북을 했던 만에 하나 우리가 다 양보를 하더라도 북한의 총에 맞아서 죽은 거 이것 자체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피살이나 피격이나 총살이라고 해야죠. 그런데도 그걸 사망이라고. 무슨 자연사였습니까? 그 공무원이? 문재인은 한마디로 이 나라 국민을 죽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강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범이에요, 여러분. 문재인은요, MB가 17년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지금 강탈해가고 있죠. 세금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국민의 목숨을 보존하기는커녕
북한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나서 사망했다고 하고. 이거는 강도 살인범입니다, 여러분. 근데 KBS의 9시 뉴스에 최재성이가 딱 대담으로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KBS는 국민의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도 아니고 문재인 어용 방송인 거죠. 그러니까 문용 방송인 거예요. 문재인이 사용하는 방송.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나가서 좀 얘기 좀 해봐. 이러니까 딱 문용 방송, 어용 스피커인 KBS에 최재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최재성이 말한 건 다 문재인의 의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윤 총장이 까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냉철하지 못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윤석열 보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미애하고 이 윤석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추미애의 손을 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최재성이는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딱 보낸 겁니다. 문재인이가 우물쭈물하면서 쩝쩝거리면서 허참 하면서 부들부들 떠니까 최재성이가 나와가지고 윤석열한테 너 더 이상 까불지 마 이렇게 경고장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거를 확인해 주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게 적절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걸 먼저 끄집어낸 거 이게 참 안타깝죠. 아주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최재성이 주장한 거, 우긴 게 뭐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죠. 전세 제도가 없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해갖고 그때 집값을 올려놔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뭐 여러분도 대깨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맨날 대깨문들이 집값 오른 거는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갑다 했을 텐데 어저께 또 새로운 얘기를 최재성이가 정무수석으로서 좌표 찍으려고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집값 안정이 제일 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웬만한 아파트, 강남 아파트들도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씩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이게 MB 때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성이 뭐라고 하냐,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공을 걸었기 때문에 그 덕을, 그 혜택을 MB 정권이 받다는 거예요. 와, 진짜 바보 아닙니까? 이 최재성이. 그거 국민이 믿겠어요? 아니, 노무현 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려 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집값 잡으려고 지금 문재인처럼 호적거리고 나서 집값이 엄청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MB가 집값을 잡아요. MB가 3,000만 원, 4,000만 원, 이 말하자면 MB 정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말하자면은 좀 내려갔지만 이미 그 노무현 정권에서 억으로 올려내온 거예요. 왜? 집값이라는 건요, 올라갈 때는 억이지만 내려갈 때는 하방 강직성이라고 해가지고요, 하향 강직성이라고 해가지고 올릴 때는 몇 억씩 오르지만 내려갈 때는 1, 2천만 원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노무현 때 놀랬던 게 그때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을 돌파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들이 난리가 나고 저도 아파트 값이 무슨 평당 1,000만 원이야.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올라가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평당 1억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 지금 다 평당 1억이에요. 그러면서 지들이 그렇게 완전히 죽을 쏘아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노무현이 집값 안정의 정책을 막 했는데 그 덕을 MB가 본 거라고. 자, 이 정도의 수준이 바로 쟤네들의 수준이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저도요. 이 뭐 마트에 가서 물가 올라간 거 이거는요 조적지혈이에요. 지금 저는 무슨 우편물만 오게 되면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종부세 같은 거 오죠. 제가 그거를요 악몽까지 꿔요. 저 꿈에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이걸 어떻게 내야 되냐, 마이너스 통장을 해갖고도 지난번에 제가 세금을 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수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있어요. 다 노란 딱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들, 뭐 10만이 넘으면 이 정도의 수기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다 뭐 아시겠지만은 진짜 일부 유튜브만 그런 거고 이렇게 노란 딱지 붙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세금을 뜯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그 세금 고지서 보고 제가 막 악몽을 꾸고 이 정도예요. 보통 사람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 가난하지 않다고요. 근데 진짜 은퇴한 사람들, 수입이라고는 연금도 또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자영업자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라든가. 지금 제가 아는 의사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근데 의사도 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요, 손님도 안 와요, 여러분. 환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들이 뭐 좀 부유하고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해서 병원에 나가시면은 정말 그 간호사 월급을 자식이 주면서 소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제가 제 주변에 있어요. 아버님이 그냥 병원 적고 계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간호사 월급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나이 든 그 어르신이 있는 병원에 기껏해야 환자 막 5명 오는 거 이러면 많이 왔다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지 않아도 지금요 다들 어려우니까 병원도 안 가요. 지금 산부인과 너무 어렵대잖아요. 여자들이 하나도 안 가갖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노무현이 잘해서 도대체 노무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뭐 소뚜껑 시위 있고 이랬는데 노무현보다 이 문재인은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정교하게 하는 거죠. 노무현은 막 천방지축이었다면 이 문재인은 철저하게 재벌들, 기업들, 조금 자기 집이라고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몇 천씩 막 이런 식으로 뜯어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내려갔는데 70대에서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문재인 지지율이. 70대에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인들한테 돈을 너무너무 많이 줘갖고 그런 거예요. 노령연금 40만 원에다가 노인들 무슨 어린이 학교에서 장난감, 유치원에서 장난감 닦아주기 알바, 노인 일자리 엄청 많이 만들죠. 교실 돌아다니면서 불 끄기, 대학교에. 그거 알바하죠. 그래서 노인들이 막 40만 원, 5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도요. 이 경로당에다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추우면 경로당에 가서 계시면 돼요. 절절절절 끓어요. 하도 기름이랑 연료비를 많이 줘서. 쌀도 막 갖다 주고. 그래서 막 떡이고 쌀이고 막 갖다 줘가지고 경로당에서 그거 다 나눠가지고 할머니들이 집으로 갖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집에서 떡 해갖고 손자 갖다 주고. 그래서 70대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네, 진짜 기가 막힌 나라인 거죠.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은 잘 없지만은 이 마트에서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식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제 친구가 시식 알바를 했어요. 그럼 만두를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걸 하나를 먹는데요. 그러면서 일부러 하나 더 드세요 하고 그래 봤자 여러분 만두 한 개예요. 근데 2번을 시식한 사람은 반드시 사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 더 드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들은 작은 정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서 안 찍어주는 거. 특히 마음 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무조건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정도기님께서 솔직히 이 정부 통계 믿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깨문들의 조직화가 대단한 거고요. 지금 대깨문들은 전국 조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조직, 다 민주당 당원들이 거기에 많고요. 진짜 사탕 발림 정책이다. 후리덤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정원희맘님, 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마구마구 퍼주는 거.
네, 성유모님 서울시에서 중고등학교에 30만 원 교육비를 준대요. 마구 푸는 거죠. 세금 얻어가지고요.